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약 0.17%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 4월 들어서 꾸준히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 세력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S&P 500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요, 콜월은 여기 4200으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검정 색깔인 이 S&P 500이 아무리 올라봤자 4200이며 여기 콜월이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S&P 500이 올라가도 잠깐 올라갈 뿐이지 4200 이상의 위치를 유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제가 콜월을 감시하고 있고 4200이라는 콜월이 혹시라도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인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개별 기업 또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분들을 위주로 질문을 받고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조심한다고 외치는 이유는 차트상으로는 마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S&P 500을 미국 달러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S&P 500의 모습을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차트가 바뀝니다. 여기 이렇게 화폐 단위가 유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유로로 바꿔서 보시면은 S&P 500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서 2023년 내내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미국 달러 기준으로 S&P 500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유로로 보면은 주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주가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통화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저는 텔레그램의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잡고 달러가 더 이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바닥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고 1220원을 기준으로 멤버십 분들과 함께 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여기 100달러 지지선 위에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상태로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여기 RSI를 보시면은 점점 상승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결국 달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께서는 달러와 주식의 상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여기 달러 인덱스에다가 S&P 500을 씌워서 보면은 상관관계를 보다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여기 주황색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S&P 500은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함에 따라서 S&P 500은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함에 따라서 S&P 500은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하면은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하는 이런 인버스한 관계를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빅테크 쪽으로 주가가 특히나 크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은 해외 매출액에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빅테크에 있어서 호재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자면은 달러가 높아지면은 빅테크에게 있어서는 악재가 되는 것이고 S&P 500에 있어서는 대부분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을 하면은 S&P 500은 하락하게 됩니다. 제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역할은 S&P 500을 유로화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선행지표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꾸 저보고 하락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올랐다고 저에게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올랐으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올랐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S&P 500을 유로화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봤을 때 S&P 500의 흐름은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봤지 좋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게 억지로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탄타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파이를 대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달러에 5월 19일 콜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스크 프라이스가 2.53달러인 만큼
$50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52.53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5.59달러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이렇게 23%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8%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 또한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옵션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보았으니 다른 지표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QQ의 경우는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차트의 형태는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이징 웨지 패턴은 하락하는 차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스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 비트코인은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과 함께 결국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분석은 제가 며칠 전에 하락 패턴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25,000달러까지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QQQ를 보기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과거부터 비트코인과 QQQ의 흐름은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선행지표이므로 이러한 움직임을 꾸준히 비트코인에서 보여준다면은 결국 QQQ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만 하고 그에 따른 근거는 말해주시지 않으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을 유로 달러로 바꿔서 봤을 때 주가가 오른 것은 그냥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보여드렸고 추가적으로는 ZeroDT 옵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황색 차트가 바로 콜 옵션이고요. 파란 색깔이 풋 옵션이며 하얀 색깔이 S&P 500인데요.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콜 옵션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S&P 500이 똑같은 모양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매일 매크로를 감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왜 안심을 하기엔 어려운지 또는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멤버십 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ZeroDT 옵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단타 옵션 세력에 의한 것이지 펀더멘탈적으로 주식이 매력적이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른 이유가 트레이딩에 따른 것인데 제 입장에서 좋게 분석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제대로 된 근거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빅스에서 선행지표 중 하나는 바로 여기 Market CDX입니다. Market CDX는 하얀색 지표이고 파란 색깔은 빅스인데 과거부터 꾸준히 이 두 개의 지표는 움직임을 함께 해주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제법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arket CDX 인덱스가 과하게 올라갔든 아니면 빅스가 과하게 내려갔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꾸준히 빅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고요. 빅스는 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켓 CDX가 지금과 같이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빅스는 움직임을 함께 할 것이고 빅스가 높아진다면 S&P 500은 결국 하방 압력을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참고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제 해석 없이도 바로 무슨 의미인지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뿐이며 이것은 예측도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텔레그램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